안녕하세요. 코리아 플러스 리얼리즘, 코리얼리즘입니다. 영상을 클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코리얼리즘, 지금 시작합니다. 국경 없는 기자회가 발표한 2020년 세계 언론 자유지수에 따르면 한국이 42위를 기록하며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아시아에서 최고 순위를 기록했습니다. 한국의 언론 자유지수 최고 순위는 참여정부 시절이던 2006년 31위였습니다. 국경 없는 기자회는 언론의 자유를 증진할 목적으로 1985년 프랑스의 전 라디오 기자에 의해 파리에서 조직된 국제적인 비정부 기구입니다. 현재 세계에서 언론 자유 증진 및 언론 상황 감시 활동 등을 펼치고 있습니다. 언론 자유 지수는 2002년 이후 매년 14개의 단체와 130명의 특파원, 저널리스트, 조사원, 법률 전문가, 인권활동가 등이 참여합니다. 이들은 각 나라의 보도의 자유 수준을 평가하기 위해 50문항의 질문에 회답하는 형식으로 지표를 작성합니다. 이 언론 자유 지수는 뚜렷한 기준 없이 발표되는 언론사 사주들의 모임인 국제언론인협회의 지정과는 달리 인권단체, 전문기자, 법률 전문가 등의 전문적 지원과 조사 문항에서 뚜렷한 기준을 가지며 이 분야의 가장 권위적인 수치로 자리매김해 왔습니다. 국경 없는 기자회가 이날 공개한 언론 자유지수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의 언론 자유 침해 점수는 23.70점으로 180개국 가운데 42번째로 낮았습니다. 언론 자유 침해 점수는 지난해와 비교해 소폭 상승했으나 순위는 1단계 하락했습니다. 언론 자유지수는 최저 0.00점이며 점수가 낮을수록 언론 자유가 보장이 잘 된다고 볼 수 있으며 높을수록 언론 장악이 심각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언론 자유지수는 정치적으로 선진국인지 비교하는 기준으로 영국의 이코노미스트가 발표하는 민주주의 지수, 독일의 국제투명성 기구가 발표하는 부패인식 지수와 함께 가장 많이 사용됩니다. 세계의 비정부 국제기구가 발표하는 이 지수들은 각각 부패, 민주주의, 언론 자유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42위의 순위를 기록했지만 한국의 성적은 우수한 편입니다. 아시아에서 언론지수 양호를 기록한 국가는 한국과 대만이 유일했습니다. 2020년 언론자유지수에서 좋음과 양호를 받은 국가는 180개 조사 대상 국가 중 47개국으로 26%에 그쳤습니다. 매우 나쁜 국가는 13%였습니다. 올해 세계 언론 자유 순위에서는 노르웨이가 4년 연속 1위를 차지했습니다. 이후 핀란드, 덴마크, 스웨덴, 네덜란드 순으로 올해도 북유럽 강세였습니다. 지난해 최하에서 한 단계 위였던 179위 북한은 올해 다시 최하위인 180위로 내려갔습니다. 일본은 66위입니다. 올해 아시아 태평양 지역은 언론 자유 침해 점수가 1.7% 상승한 것으로 나타나 언론 자유 지수가 악화되었다고 보고되었습니다. 특히 싱가포르의 경우 전체주의적인 가짜 뉴스 법안으로 지난해보다 7계단 하락하며 언론 자유가 매우 나쁜 국가로 변했습니다. 현재 아시아 국가 중에서는 가장 순위가 높은 한국은 2016년 70위까지 떨어졌다가 현 정부 들어 언론 자유 지수가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한국은 박근혜 정부 출범 첫 해였던 2013년 50위, 2014년 57위, 2015년 60위를 기록했으며 2016년에는 70위로 역대 최하위를 기록해 세계적으로 언론 자유 후퇴 국가로 여겨졌습니다. 그러나 현 정부 들어 과거 수준을 회복했고 지난해에는 41위를 기록하며 2007년 이후 12년 만에 가장 높은 순위로 나타났습니다. 국경 없는 기자회는 아예 2018년에는 세계 언론 자유지수를 이례적으로 서울에서 발표했습니다. 이는 아시아 최초입니다. 국경 없는 기자회는 한국의 지난 10년은 언론 자유가 절대로 그냥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줬다며 개선이 가능할 수 있도록 한 한국 기자들과 시민사회에 엄청난 저항의 박수를 보낸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아시아뿐만 아니라 전 세계 민주주의 국가들에게도 좋은 본보기가 될 수 있을 것이다라고 찬사를 보낸 바 있습니다. 국경 없는 기자회는 이명박, 박근혜 정부 시절 언론 자유지수가 크게 하락한 한국이 뚜렷한 개선을 보이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올해 국경 없는 기자회는 문 정부는 10년 동안 이어져온 공영방송 KBS와 MBC의 갈등을 종식시켰다면서도 공영방송 이사 선임 제도는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해 개선될 필요가 있다고 공영방송 이사 사장 선임 제도를 지속적으로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번 보고서를 통해 언론의 자유가 세계적 위협에 놓여 있다는 것이 드러났습니다. 러시아는 온라인 통제를 강화하고 있으며 인도는 카슈미르 지역에 사상 최장기간의 전자통금을 시행했습니다. 미국과 브라질에선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자이르 보우소나루 대통령이 연일 언론을 비난하고 언론인에 대한 증오를 부추기고 있습니다. 국경 없는 기자회 사무총장은 이번 팬데믹은 언론의 상황을 악화시키는 한편 신뢰할 수 있는 정보를 누릴 권리를 위협하는 요인이라고 지적하며 권위주의 정부들이 사악한 권력 남용을 실행할 기회로 공중보건의 위기를 사용하고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국경 없는 기자회 보고서에 따르면 중국과 이란은 자국의 코로나 대량 발생 정보를 막대한 수준으로 검열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라크는 코로나 관련 공식 집계를 요구하는 기사를 게재한 로이터의 3개월간 취재 허가를 박탈하기도 했습니다. 헝가리에선 코로나 관련 거짓 정보에 최대 징역 5년의 처벌을 가할 수 있는 법안을 통과시켜 강압적 조치라는 비판이 나왔습니다. 일본은 10년 전 갓나오토 시절까지는 10에서 20위권으로 영국과 맞먹는 편에 속했습니다. 하지만 아베 신조 재집권 이후 후쿠시마 원전 사고에 대한 진상 은폐 그리고 특정비밀보호법 등의 악재 탓에 2014년에는 59위로 수직 낙하했으며 2016년에는 72위까지 추락했습니다. 2020년 순위는 66위로 아직까지도 아베 집권 이전의 자유도를 회복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절대 점수는 소폭 상승 즉 점진적으로 계속 악화되는 중이라는 뜻입니다. 넷 우익을 비롯한 우파들의 언론인에 대한 공격이 심화되고 있다는 점 및 정부의 언론 적대적 태도가 주된 이유라고 평가했습니다. 2010년 세계 언론 지수에서 11위까지 상승했던 일본이 현재 60에서 70위권까지 내려오자 한국 순위를 포함한 이 기사가 일본 언론을 통해 게재되었습니다. 일본 네티즌들은 기관에 대한 신뢰의 의문을 제기하거나 한국의 순위에 믿을 수 없다는 반응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산케이 신문의 기자가 세월호 참사에서 박근혜 공백에 7시간에 대한 기사를 쓰면 일주일째 실종됐다가 급기야 민사인 명예훼손으로 기소까지 된 사건은 있지 않는다. 오히려 한일 정부 간의 관계에서 지금까지 성숙한 반응과 외교적 배려, 양보는 전혀 쓸모가 없었다. 그들에게 해야 할 말을 하고 우리의 의지를 힘으로 표현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일본 정부는 이런 비난에 결코 패배해서는 안 된다. 일본에서 이 순위는 자유주의 매체에서 실시한 설문조사를 바탕으로 집계자에게 결과를 보고했어야 했다. 사실 일본 민주당 정권 시절에는 1위를 차지했지만 아베가 된 이후 대중매체는 자의적으로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신뢰도가 떨어졌다. 또한 나는 이 세계 언론지수 제작자가 일본에서 나쁜 의도를 가진 백인 외국인이었다고 생각한다. 아사히 신문을 매일 보면 이만큼 자유롭게 정부 비판을 할 수 있는 환경이고 일본이 세계 제일 언론의 자유가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한국은 지상파 방송사를 모두 현 정권이 쥐고 정권 비판하는 조선일보도 탄압받아 요미우리에 와서 한국 정부의 내정을 고발하고 있다는 사실. 국경 없는 기자단이 판정한 것으로 판단하는 것 자체가 틀렸습니다. 그들은 자칫 언론 자유의 이름으로 그들의 기준에 따라 판단하고 있을 뿐입니다. 그 증거로 한국의 잘못된 역사 교육이나 국가 전체의 다른 나라를 비방 중상하는 거의 부정확한 정보 등의 존재를 거론하지 않으려 합니다. 여기에는 분명히 정치적인 의도를 느낍니다. 만약 이 순위를 옳다고 한다면 그야말로 세상의 도덕성 파괴 아닌가요? 국제언론감시단체는 세계 140여 개국 언론사의 편집부와 기자가 참여해 만들어진 조직. 거기에 자국의 상황을 보고하는 것은 자국의 보도기관이기 때문에 그 나라의 주된 미디어가 정부와 가까운지 먼지에 따라 평가가 다를 뿐 객관적으로 볼 때 일본이나 미국의 보도 자유도가 한국보다 낮을 것이라고는 생각할 수 없다. 법률상의 문제가 아니라 한국에서는 친일적 보도는 정치적이나 여론상 절대 용납되지 않고 박살당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세계 언론 자유도 순위는 제목에 불과한 의미 없는 랭킹이다. 기자 설문 작성으로 결정되는 랭킹에 의미가 있는가? 대상자 선정 기준도 불분명하고 반일 세력으로서 조작하는 일본 기자가 일본에 유리한 설문지 같은 것을 쓸 리 없다. 국경 없는 기자단보다 국제적 지위가 높은 미국의 프리덤 하우스에서는 명확한 기준으로 정해지는 언론 자유 순위를 발표하고 있다. 물론 한국보다 일본의 랭킹이 훨씬 앞서지만 한국 언론은 보도하지 않는 자유를 마음껏 행사하고 있다. 국경 없는 기자단이라는 단체는 비판하기 쉬운 나라만 평가하고 활동도 참으로 수상하다. 누가 생각해도 저 한국 언론이 일본보다 자유도가 높을 수가 있나? 누가 투표하고 있는지 참 잘 알겠네. 일본의 좌편향 매스컴 관계자들의 표겠지. 한국의 실상은 모르겠다만 일본의 언론 자유도가 낮다고 생각해 본 적은 없다. 나는 지금의 일본 정도로 딱 좋다. 한국에서 정권 비판을 SNS상에서 하면 잡힐 줄 알았는데 아닌가. 분명히 정부가 감시하고 있을 거야. 코로나 국면에서 한국 정부는 정보의 개방성으로 호평을 받고 있습니다. 사무총장의 우려와 세계적인 추세로 비춰보면 실시간으로 코로나 관련 데이터를 공개하고 있는 한국 정부의 정보 개방성은 악화하는 세계적 흐름에 역행하는 장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국경 없는 기자회 크리스토프 사무총장은 저널리즘에게 다가올 결정적 10년을 재앙으로 만들지 않으려면 선한 의지를 가진 사람들이 나서서 언론인들이 사회 안에서 신뢰받는 제3자의 역할을 완수할 수 있게 이끌어줘야 한다고 밝혔으며 언론인들 또한 그러한 역할을 수행할 능력을 갖춰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점점 언론 자유도가 상승하고 있고 아시아에서 1위를 차지했다는 기분 좋은 소식과 이해할 수 없는 이웃나라의 반응.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댓글로 의견들을 남겨주세요.
코리알리즘은 더 좋은 내용으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신생 유튜브 채널에 정말 큰 힘이 됩니다.